이런 거예요. 일단 이제 원숭이가 있어, 원숭이. 원숭이가 이렇게 있고, 대충. 이 원숭이가 이제 레서스 몽키라고 해서 이 원숭이 이름이야. 이 원숭이한테서 피를 뽑아요. 그럼 이제 원숭이한테 이제 피를 뽑은 다음에, 이것도 나오는 실험이니까 흐름은 좀 알고 있어야 돼. 불쌍한 토끼한테 집어넣어, 토끼한테. 그래서 원숭이 피를 이제 토끼한테 푹 하고 주사하면, 토끼는 웬 외부 물질이 들어왔으니까 꺼져라 이러면서 얘가 항체를 생산해. 물론 생산을 못하면 이제 죽는 거야. 그럼 이제 토끼가 이렇게 만들어낸 항체는 사람 둘, 뭐 예를 들어 사람 A가 있고 사람 B가 있다고 칠게.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사람들의 혈액하고 이제 반응을 시켜요.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피랑도 이렇게 반응을 시키고. 근데 만약에 사람 A가 요 토끼한테서 생겼던 항체랑 응집이 됐어. 반응이 일어났어. 응겨 붙었어. 그러면 이 사람은 원숭이랑 비슷한 뭔가를 가진 거지. 그 원숭이가 갖고 있던 게 뭐냐? 응집소, 항체를 만들 수 있게 했으니까 항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 사람 A는 이제 레서스 몽키랑 비슷한 거야. 얘 레서스 몽키니까 앞글자 따서 RH, 얘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RH 플러스형이라고 해. 그러니까 RH 플러스형은 항원에 해당하는 걸 갖고 있는 건데 요게 병원균은 아니기 때문에 혈액형에선 항원을 응집원으로 취급한다 이거지. 응집원. 보통은 이제 알파벳은 D로 나타내요. 그럼 이제 이 사람 B 같은 경우는 항체랑 반응을 못했어. 그럼 얘는 항원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RH랑 약간 다르다. 네거티브. 반대. 그래서 얘는 이제 RH-형이라고 해. 자, 요게 이제 RH식 혈액형의 발견인데, 결국 사람하고 토끼랑 비슷한데, 주의하실 건 뭐냐면, 토끼는 항원을 만나서 항체를 만들었지. 근데 이 사람은 아직 항원을 안 만났어. 왜냐면 RH에선 특이하게도 이 RH-형은 최초 1회 항원을 응집원, 만나야 응집소를 만들 수 있어. 만나야 응집소가 생겨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응집원, 즉 항원으로 역할하는 애를 한 번은 만나야 돼. 그럼 태어나서 한 번도 수혈을 받지 않았다면 이 RH-형은 응집소가 없는 거야. 응집소를 안 가지고 있어. 근데 저 토끼는 지금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응집소를 만들었지. 그래서 넓게 보면 토끼랑 사람 B랑 비슷한 건데 좁게 보면 둘도 다른 거야. 얘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얘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위험하긴 하지만 RH-형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희박한데 한 번은 RH 플러스를 만나도 돼. 그래서 이제 정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수혈을 받을 때 RH-는 플러스한테 한 번 받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수혈하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얘랑 관련된 질병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가세포증이에요. 저가세포증. 저가세포증은 이제 두 번째 애한테 생기는 것을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조심할 게 두 번째라고 해서 무조건 둘째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달성한 두 번째를 말해. 자,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이제 애를 가졌어. 그래서 애가 이제 응애응애 하면서 자라나고 있는데 이 애가 일단은 RH 플러스 형이고 엄마가 RH-형일 때 무슨 사건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엄마가 RH-인데 애가 RH 플러스야. 그러면 RH 플러스니까 얘 뭐 갖고 있냐면 응집원 D 가지고 있어. 근데 엄마는 아직 응집소가 없어. 왜냐면 한 번도 RH 플러스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응집소 못 만드니까. 그래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이 응집원 D가 엄마한테 전달이 안 돼요. 왜냐면 응집원, 이 RH 응집원은 좀 커서 이 세포 쪽으로 왔다 갔다, 혈관 쪽으로 왔다 갔다 못해. 그래서 이제 RH 플러스짜리 무럭무럭 자라고 마이너스 엄마도 엄마는 자라는 게 아니지. 엄마 다 자랐지.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다가 드디어 이제 출산의 그날. 그럼 이제 얘가 뿅 하고 이렇게 나가서 출산을 하는데 이 출산을 할 때는 엄마랑 태아의 혈액이 섞여요. 태어나는 순간에는. 그래서 얘가 이제 가면서 엄마하고 이제 피를 남기고 가. 그럼 엄마는 아들의 피를 만나. RH 플러스지.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응집소를 델타로 보통 나타내는데 만들 수 있게 돼.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애가 만약에 태어나는데 엄마가 운 좋게 RH-를 임신했어. 그러면 엄마가 RH-니까 응집소 만들 수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. 그래서 얘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요. 왜 정상적으로 태어났지? 얘 정상적으로 태어났어. 그럼 뭐가 문제냐? RH 플러스를 한 번 더 가질 때 문제가 돼. 만약에 엄마가 이제 RH 플러스를 가졌어. 그러면 이 셋째는, 얘는 지금 셋째지.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데 응집소 델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게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가 있어. 그래서 얘가 사망할 수가 있어요. 이런 걸 저가세포증이라고 그래. 그럼 이제 저가세포증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?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엄마가 응집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
얘가 태어날 때 엄마한테 응집소를 만드는 능력을 안 줘야 돼. 즉 얘가 태어나면서 피가 엄마랑 섞이지 않게 해야 돼. 그래서 현실에서는 잘 안 쓰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애 혈액을 통째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. 교환수혈이라고 해서. 자주 쓰는 방법은 뭐냐면 면역혈청을 이용해. 면역혈청. 애가 태어나려고 하는 시점에 엄마 몸에다가 RH 응집소를 주입하는 거야. 그럼 엄마 몸에 RH 응집소를 주입하면 요 반응하고 나서 만드는 능력은 획득을 못하는 거야. 면역혈청 원리. 오케이.